어머니, 화장실 청소는 아직 안 하셨죠? 박순자의 손이 멈췄다.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이 거품투성이인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다. 창문 너머로 11월의 회색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고 부엌 바닥엔 손녀 미나가 흘린 주스가 아직 닦이지 않은 채 끈적하게 번져 있었다. 제가 방금 아이 밥 먹이고 나서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어머니, 며느리 이지영은 백팩을 어깨에 메면서 말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현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치는 그 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저 출근하면 미나 낮잠 재우시고 그 다음에 청소기 한번 돌려주시고요. 냉장고 안도 좀 정리해 주세요. 유통기한 지난 것들 버리시고. 딸깍. 현관문이 닫혔다. 순자는 꼼짝도 하지 못했다. 손에서 떨어진 그릇이 싱크대 안에서 쨍그랑 소리를 냈다. 미나가 다른 방에서 할머니 하고 불렀지만 순자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전해드릴 한 분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파국은 사흘 전 순자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처음 마주한 며느리의 눈빛 반가움도 고마움도 아닌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그 차가운 눈빛을 순자는 무심코 흘려보냈다. 그리고 그게 실수였다. 서울행 KTX에서 내리는 순자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가방 안엔 손녀 미나가 좋아하는 한과와 집에서 직접 담근 깍두기, 그리고 며느리 지영에게 줄 홍삼 세트가 단단히 포장되어 들어 있었다. 2달 만에 보는 손녀 생각에 지하철 계단도 가볍게 올랐다. 어머니, 택시 안에서 핸드폰 너머로 들린 아들 민준의 목소리는 반가웠다. 현관문이 열리자 미나가 뛰어나오며 할머니 하고 안겼다. 순자는 그 작은 몸을 꼭 껴안으며 눈시울이 찡해졌다. 지영은 현관 입구에 서 있었다. 밝게 웃고는 있었지만 순자를 맞이하는 대신 시선이 순자의 캐리어 크기를 슬쩍 훑었다. 어머니, 오시느라 힘드셨죠? 들어오세요. 딱 그 한마디였다. 거실은 깔끔했다. 하지만 부엌 쪽에서는 쌓인 설거지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순자는 못 본 척했다. 처음 온 날이니까. 짐도 아직 못 풀었으니까. 저녁을 먹으며 민준이 말했다. 엄마, 지영이 이번 달 프로젝트 마감이 겹쳐서 진짜 힘들어. 미나 유치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것만 도와줄 수 있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해? 그러려고 온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홍삼 세트를 지영에게 건넸다. 지영은 어머 감사해요라고 했지만 포장도 뜯지 않고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래, 바쁜 거지. 피곤한 거겠지. 다음 날 아침부터 이상 징후가 왔다. 지영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지나가듯 말했다. 어머니, 아침은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차려 드세요. 미나 것도요. 순자는 자연스럽게 부엌에 섰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야채가 시들어 있고 밥도 없었다. 어제 저녁 배달 음식 상자가 아직 식탁 위에 그대로였다. 순자는 밥을 새로 하고 국을 끓였다. 미나 밥을 먹이고 미나 옷을 입히고 유치원에 데려다 줬다. 돌아오는 길에 마트에 들러 시든 야채를 대신할 재료도 몇 가지 사왔다. 자기 카드로. 그날 저녁 지영이 들어오며 부엌을 둘러보고는 말했다. 어머니, 요리 잘하세요. 내일 점심은 미역국 해주실 수 있어요? 웃는 얼굴이었다. 순자도 웃었다.
손주 밥 해주는 게 뭐 어때? 어미도 먹어야지. 그런데 이튿날 지영이 출근하면서 건넨 말은 달랐다. 어머니, 오늘 저 회의 길어질 것 같아서요. 청소기 한 번만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주말에 못했거든요. 순자는 잠깐 멈칫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청소기를 돌렸다. 빨래도 2통 있어서 돌렸다. 미나 낮잠을 재우고 저녁 준비를 했다. 지영이 돌아왔을 때 식탁엔 4가지 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어머니 최고예요. 그 말이 싫지 않았다. 그 말이 싫지 않아서 순자는 다음 날도 같은 일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셋째 날 아침 지영이 내민 것은 말이 아니라 종이였다. 포스트잇 한 장. 냉장고에 붙어 있었다. 오늘 할 일 욕실 청소, 저녁 찌개 끓이기, 미나 데려오기. 순자는 그 포스트잇 앞에 한참 서 있었다. 손가락이 조금 떨렸다. 심장이 묘하게 조여들었다. 할 일 목록이라니. 나한테. 미나가 할머니 왜 그래? 라고 물었다. 순자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웃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 포스트잇은 하루 종일 순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지영에게서 카카오톡이 왔다. 어머니, 저녁에 민준이 친구들 온대요. 8명이요. 갈비찜 가능하세요? 순자는 화면을 보고 또 보았다. 갈비찜 8명분 오늘 오후. 손이 핸드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결국 순자가 입력한 것은 짧은 4글자였다. 알겠어요. 마트에 다시 나가 갈비를 샀다. 2시간 동안 찜을 했다. 미나 유치원을 다녀와서 밥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재웠다. 손님들은 밤 10시가 넘어왔다. 순자는 음식을 내놓고 방에 들어갔다. 민주는 순자의 방문 앞을 한 번도 두드리지 않았다. 새벽 1시에 설거지 소리가 났다. 순자는 잠이 들 수가 없어서 나왔더니 지영이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하시면 돼요. 어차피 못 주무시잖아요. 지영은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순자는 새벽 2시까지 혼자 설거지를 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지영이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지영은 순자와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다. 대화는 늘 지시의 형태였다. 미나 점심엔 계란말이요. 세탁기 린스는 위 칸에 넣으세요. 냉장고 야채 칸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순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이틀 사이에 더 파리해진 것 같았다. 온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등이 쑤셨다. 손마디가 빨개져 있었다. 그날 오후 민준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잘 있어? 지영이 엄마 도움 받으니까 너무 편하대. 고마워. 순자는 할 말이 수십 가지였다. 그런데 입 밖으로 나온 건 하나였다. 그래. 잘 있다. 나흘째 되던 날 점심 순자는 냉장고를 정리하다 작은 메모장을 발견했다. 지영의 필체였다. 냉장고 옆 수납장 바닥에 끼어 있었는데 반쯤 펼쳐진 채였다. 어머니 계신 동안 청소 도우미 취소. 전략. 그 아래에 금액이 적혀 있었다. 월 40만 원. 순자는 메모장을 내려놓았다.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게. 손이 떨렸다.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내가 도우미 자리였구나. 저녁에 지영이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 오늘 힘드셨죠? 내일 욕실 청소 부탁드려도 될까요?
순자는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지영 씨, 저 손주 보러 온 거예요? 아니면 일하러 온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도와주신다고 오신 거잖아요. 도움이요. 포스트잇에 할 일 목록 적어놓고. 지영 씨, 저 청소 도우미 취소해놓고 갈비찜 8인분 시키는 게 도움이에요? 지영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 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메모장 봤어요.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엌 천장 형광등이 찌직 소리를 냈다. 미나의 방에서 자장가 소리가 작게 새어나왔다. 이 장면을 지켜본 독자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제 끝이구나. 시어머니가 다 털어놓겠구나. 하지만 지영이 꺼낸 말은 뜻밖이었다. 어머니, 사실은요. 지영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눈이 붉어졌다.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민준이 야근 많고 제 프로젝트도 안 풀리고 집안일은 쌓이는데 어머니 오신다고 해서 진짜 살 것 같았거든요. 너무 의지해서 선 넘은 것 같아요. 죄송해요.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순자의 마음이 흔들렸다. 아니, 무너지려 했다. 저 눈물, 저 목소리 며느리도 힘들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봐주자고. 순자 안에 무언가가 속삭였다. 그래, 이 아이도 힘들었던 거야. 내가 참으면 되지. 그런데 그 순간 순자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다. 지영의 눈물이 뚝 멈춘 것이 아니었다. 지영의 시선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슬쩍 민준의 방 쪽을 향하고 있었다. 민준이 지금 퇴근해서 현관에 들어서고 있었다. 지영아, 무슨 일 있어? 민준이 구두를 벗으며 물었다. 지영은 손으로 눈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내가 너무 힘들었나 봐. 엄마, 지영이한테 뭐라고 했어?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봤다. 그 얼굴은 어머니 쪽이 아니라 아내 쪽을 향해 있었다. 걱정이 담긴 눈으로. 뭐라고 하긴.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물어봤지. 엄마, 지영이 요즘 정말 힘든 거 알잖아. 나는 낮은 목소리였다. 순자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했다. 나는 안 힘든 것 같아 보여. 민준이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순자는 자신이 지난 나흘간 해온 일들을 천천히 떠올렸다. 새벽에 일어나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유치원 가서 미나 데려오고 저녁 차리고 손님 8명 갈비찜하고 새벽 2시에 설거지하고 허리가 아프다고 말한 적도 없었다. 손이 빨개진 것을 아들이 본 적도 없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 말이었다. 그 한마디가 쌓인 것들을 모두 건드렸다. 가족. 순자는 조용히 웃었다. 웃음인지 아닌지 모를 소리였다. 가족이니까 도우미 취소해도 되는 거야? 가족이니까 포스트잇에 할 일 목록 적어놔도 되는 거야? 가족이니까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새벽에 설거지해도 돼? 지영의 얼굴이 굳었다. 민주는 입술을 달싹였다. 엄마, 그건 나 방으로 갈게. 순자는 돌아섰다. 등 뒤에서 민준이 낮은 소리로 지영에게 뭔가를 말하는 게 들렸다. 지영의 목소리도 들렸다. 작게. 하지만 또렷하게. 원래 이렇게 예민하셨어? 순자의 발이 멈췄다. 그리고 여기서 순자가 결심했다. 방 안에서 순자는 캐리어를 꺼냈다. 접어두었던 옷을 다시 넣었다. 세면도구를 챙겼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미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할머니 어디가? 응, 할머니 집에. 왜? 순자는 무릎을 꿇어 손녀 눈높이에 맞췄다. 미나의 눈이 동그랬다.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전화해. 맨날 받을게. 미나의 얼굴이 구겨졌다. 순자는 미나를 안아줬다. 여기서 독자들은 알 것이다. 시어머니가 감정적으로 나간 거구나. 지영도 좀 나쁘긴 한데 그래도 좀 참지. 하지만 순자가 거실로 캐리어를 끌고 나왔을 때 민준이 말했다. 엄마, 진심이야? 이러면 지영이 얼마나 상처받는지 알아? 그 말에서 진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영이 상처. 순자는 캐리어 손잡이를 쥔 채로 아들을 봤다. 지영이 상처는 신경 쓰이는데 나는? 민준이 대답하지 못했다. 너 엄마 사흘 동안 새벽까지 일한 거 알아? 허리 아픈 거 알아? 알긴 알아? 민준의 얼굴이 흔들렸다. 그제서야. 겨우. 엄마, 됐어. 순자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신발을 신으면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도우미 쓰거라. 내가 매달 보내던 돈으로. 택시 안에서 순자는 창밖을 봤다. 서울 도시의 뿌연 공기. 핸드폰에 민준의 문자가 2개 왔다. 열지 않았다. 사실은 내가 너무 기대했던 거야. 손주 얼굴 보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며느리가 힘들면 내가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가족이니까 이 정도 희생은 당연한 거라고. 순자 자신도 믿어왔던 그 말이 사실은 자신을 지워가는 말이었다. 그래서 그때 포스트잇이 그렇게 마음에 걸렸던 거다. 이름 없이. 어머니라는 호칭도 없이. 그냥 할 일 목록. 그래서 그때 메모장이 그렇게 손을 떨게 했던 거다. 40만 원. 도우미비. 취소. 그래서 그때 지영의 시선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민준을 확인하던 그 시선이 순자의 마음을 돌려놓은 거다. 눈물도 진심이었을 것이다. 동시에 계산도 있었다. 둘 다 사실일 수 있었다. 그리고 둘 다 사실이라서 더 서글펐다. 일주일 후 순자는 통장 이체 내역을 확인했다. 매달 50만 원씩 아들 부부에게 보내던 돈. 이번 달은 보내지 않았다. 대신 같은 금액으로 집 근처 노인복지관 요리 수업을 등록했다.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것. 아들 부부가 바쁘다고 할 때마다, 손주 봐준다고 할 때마다 미뤄두었던 것.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았다. 엄마 화 풀렸어? 화 안 났어. 그럼 왜?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살아보려고. 엄마, 손주 보고 싶으면 내가 찾아가지. 초대받아서. 알겠어? 통화를 끊었다. 창밖으로 오후 햇볕이 들어왔다. 순자는 오랫동안 그 빛 속의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게 오랜만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지워지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가장 늦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언제나 지워진 사람 자신이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도 달라질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힘이 됩니다.